네, 여러분, 당뇨에 걸린 이유가 단순히 살이 찌고 당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그게 맞으면 살을 빼면 당뇨가 무조건 완치돼야죠. 그리고 마른 당뇨인 분들은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당뇨에 걸린 진짜 원인을 알면 치료는 훨씬 쉬워집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 당뇨에 걸린 이유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17년간 당뇨 치료만 집중하면서 약 37,000명 정도의 환자분들을 만나 뵀습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요, 비만도 아니고 식단도 깨끗하고 운동도 매일 하시는 이런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병원에서 저는 살도 안 쪘는데 왜 당뇨에 걸렸나요? 라고 물어보면 돌아오는 답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냥 뭐 식단 조절하시고 운동하세요 뭐 이런 정도. 그래서 이미 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정말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뇨는 단순히 혈관에 당이 많아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세포에 당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또 다른 원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걸 17년간 꾸준하게 진료하고 또 분석을 해보니까 당뇨의 원인은 크게 4가지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스트레스형, 쇠약형, 열형, 누적형. 자, 지금부터 이 4가지의 당뇨 유형을 하나씩 설명드릴 테니까 들으시면서 내가 당뇨에 걸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고 본인의 유형을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형 당뇨병입니다. 스트레스 당뇨는 말 그대로 비만도 아니고 음식 문제가 전혀 없고 내장 지방도 하나도 없고 심지어 바짝 마른 이런 분들인데도 오로지 스트레스만으로도 혈당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당뇨가 그냥 좀 있다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제가 진료를 해보니까 한국인에게서 꽤 높은 비율로 꽤 많이 스트레스형 당뇨가 존재했습니다. 제가 스트레스형 당뇨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보통은 화병, 그러니까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막 잠도 못 자고 얼굴도 열이 확 오르고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떠올리시긴 하는데요,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막 피 말리는 상황 혹은 이런 부분들도 혈당의 지장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래서 내가 극도로 피 말린 상황이 생기고 나서 혈당이 올라갔다거나 그 이후에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다면 이건 사실 스트레스형 당뇨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치료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환자분들이 저는 스트레스 안 받았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맥을 자세히 보면 아까 말한 화병 같은 극도의 감정 상태는 아닌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만성적으로 몸이 긴장돼 있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일상에서든 업무에서든 과도하게 신경을 쓰는 것들이 계속 누적되면서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몸의 조직과 근육이 바짝 쪼그러들어서 말라 들어가 있는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복진이나 진맥에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정작 환자분은 스트레스 받는 게 없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맥은 굉장히 긴장돼 있고 횡격막이라든지 특정 장기, 복진의 특정 포인트에서 긴장도가 높게 누적돼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로 혈당이 올라간 스트레스형 당뇨병입니다. 화병 같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냥 정신적인 긴장이 오랜 기간 몸에 쌓인 거죠. 그 긴장이 결국 췌장이나 간으로 가는 혈류를 많이 줄여들게 만드는데, 그렇게 되면 장기에서 에너지 공급과 혈류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혈당 조절도 안 되고 혈당도 올라가고 당뇨병까지 진행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쇠약형 당뇨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살이 찌고 뚱뚱하고 너무 많이 먹어서 영양이 과잉돼서 오는 그런 당뇨병과 사실 이건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오히려 살이 없고 좀 말라있고 사실 살뿐만 아니라 기운도 없고 근육도 없어서 몸 자체 에너지가 지나치게 모자라서 혈당 조절도 안 되고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의 당뇨병입니다. 우리 몸은 혈당 자체를 췌장에서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사실 간, 신장, 부신 이런 여러 장기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조절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 장기들의 기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 조절이 잘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혈당이 서서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원인은 좀 다양합니다. 일단 먼저 업무적으로 무리한 상황이 계속되거나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하는 그런 일정이 이어지거나 그래서 체력이 너무 소모된 경우, 그리고 만성피로가 꾸준히 누적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생활 패턴도 불규칙하고 식사 공급도 원활하지 않는 상황들, 이런 여러 이유로 몸의 기력이 모자라거나 딸리는 상황이 되면 혈당을 조절하는 간과 췌장의 입장에서는 기운이 모자라서 혈당 조절을 잘 못하게 됩니다. 또 사람에 따라서는 타고날 때부터 특정 장부가 좀 약하게 태어나는데 하필 생활하고 지내시면서 그 약점이 더 도드라지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혹은 수술이나 과도한 출혈처럼 중간에 어떤 손상을 크게 입고 나서 그 이후로 몸이 회복을 못해서 또 혈당이 올라가고 쇠약형 당뇨병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때는 극도의 고혈당까지는 잘 안 가고요, 가벼운 혈당 상승이 생기는데요, 당화색소 기준으로 한 6%에서 7%, 8%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가 보통이 쇠약형 당뇨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만성 피로가 있고 기력이 부족하고 막 무기력하고 자꾸 눕고 싶고 힘이 없고 밥 먹고 나면 너무 졸리고 눈가가 떨린다든지 소화력이 약하다든지 기운이 없는 이런 분들은 모두 쇠약형 당뇨병의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무조건 적게 먹고 운동 세게 하는 그런 관리법이 안 맞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이런 것들은 몸을 더 악화시키거든요. 자, 그래서 운동하고 식사량을 줄여도 혈당이 잘 안 떨어진다 싶은 분들은 오히려 이 쇠약형 당뇨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열형 당뇨병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통통하고 살이 찌고 음식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도 간이나 위장, 폐, 심장 같은 특정 장기에 열이 극도로 높아지게 되면 우리 몸의 혈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보통은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을 기본으로 깔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거기에다가 음주를 매일 너무 심하게 자주 하시거나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드시거나 요리사처럼 불 앞에서 오래 일하시는 환경, 그리고 일사병 이런 것처럼 극도로 더운 환경에서 열을 계속 받으면서 일하시는 그런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몸의 내부의 특정 장기에 열이 쌓이게 되고, 그러다가 내가 제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면 몸의 열감이 폭증하면서 그게 혈당까지 끌어올리고 당뇨병이 유발되는 겁니다. 이때 특징적인 게 뭐냐면 몸의 열이 극도로 높아지니까 갈증, 입마름 같은 증상이 아주 쉽게 생깁니다. 우리가 당뇨의 3대 증상이라고 하는 게 있죠. 물을 자꾸 땡겨서 많이 먹게 되는 다음, 그리고 허기져서 많이 먹게 되는 다시,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니까 그만큼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다뇨까지, 이 다음, 다식, 다뇨의 3대 증상이 사실 이 열형 당뇨에서 제일 많이 발생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 극도로 허기가 지고 배가 고파서 먹는데도 살이 찌기는커녕 오히려 살이 빠진다는 겁니다. 살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도 빠지고 기운도 빠지죠. 몸 내부에 열은 너무 심하니까 몸에 있는 영양과 대사를 다 태워버리는 상황이 된다 보시면 되겠고, 대사가 지나치게 항진돼서 살이 빠지는데 살이 빠진다고 혈당이 떨어지는커녕 오히려 혈당이 더 올라가고 조절이 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억지로 살을 빼려고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열을 빨리 꺼줘서 열이 올라가는 상황 자체를 없애고 치료해 주시는 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열 때문에 소진된 체액과 성분들을 빨리 채워줘야 혈당도 안정되고 몸의 기력이나 증상, 체중들도 빨리 회복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누적형 당뇨병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당뇨병의 기전과 가장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우선 야식이나 과식, 그리고 음식 종류들 중에서도 가공식품이나 기름기가 너무 많은 안 좋은 음식들, 이런 것들을 자주 드실 경우에 소화기에 노폐물이 누적되면서 누적형 당뇨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식사 후에 자주 눕는 습관이 있거나 활동량이 극도로 적은 경우에도 대사순환이 안 되면서 소화기에 노폐물이 쉽게 쌓이고 혈당이 올라가고 당뇨병이 생기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비만이라고 혹은 키 대비 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다 누적형 당뇨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한국형 동양인의 비만을 마른 비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마른 비만 혹은 적당한 체형인데도 내 같은 나이대의 동년배 친구들은 똑같은 키와 체중인데도 당뇨가 아니고 나만 당뇨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좀 억울해 하시기도 하고 사실 그 원인을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건 단순히 체지방만 갖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내장 지방 양이라도 그 지방을 태우는 대사량 자체가 부족하거나 몸을 순환시키는 기운이 부족한 경우에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조절이 더 쉽게 안 되고 혈당이나 당뇨병도 좀 더 쉽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약간의 비만이든 심한 비만이든 내장 지방이 심한 경우는 그 지방 자체가 문제가 돼서 노폐물이 쌓여 당뇨가 된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지방의 양이 그리 심하지 않은데도 이 지방이나 노폐물을 순환시키는 힘이 떨어져서, 이게 한약에서 말하는 대사순환력이 약해져서 현재의 지방의 양이 부담스럽게 작용하는 경우에도 이 누적형 당뇨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중을 빼는 건 당연히 무조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체중뿐만 아니라 몸의 순환력, 한마디로 대사순환력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포함해서 몸 자체가 순환이 되고 소화기 내부에 기운과 힘이 있어야 이 순환력이 확보가 될 거고요, 또 그걸 토대로 몸이 좀 더 가벼워지고 노폐물이 누적되지 않는 몸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살을 빼는 것도 효과가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순환력을 다시 회복하고 확보해야 혈당도 다시 좋아지고 누적형 당뇨병에서 벗어나서 재발도 막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당뇨에 걸리는 원인 4가지로 분류를 해드렸는데요. 실제로 검사를 자세히 해보면 스트레스형 당뇨, 열형 당뇨 이런 식으로 딱 구분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쇠약형 당뇨 60%, 스트레스형 당뇨 40% 이런 식으로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유형의 당뇨인지 정확히 아시려면 세밀하게, 정밀하게 검사를 좀 받아보시고 나의 유형을 확실하게 판별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당뇨의 원인이 다르니까 그 치료법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이 다르면 치료법이 다르고 관리법도 달라야 하고 그래야 그 원인이 해결되면서 당뇨가 치료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당뇨 치료는 원인을 분석하기보다는 다들 그냥 적게 먹고 운동 많이 하고 혈당 수치를 누르는 약을 씁니다. 그렇게만 하다 보니까 막상 원인은 그대로 방치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약으로 혈당을 쭉 눌러놓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혈당이 올라가고 더 센 약을 또 써서 누르고 약이 점점 이렇게 많아지고 나중에는 인슐린을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다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스트레스 당뇨병이라면 단순히 운동을 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트레스로 손상된 장기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먼저가 되겠습니다. 특정 장기에 압력이 많다면 그 압력을 풀어준 약을 써야 하고 교감신경계가 항진된 부분이 강하게 있다면 이것을 이완시키고 완화시켜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음식을 극단적으로 관리하고 운동을 세게 하면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높게 받는 것보다 차라리 그런 부담은 좀 가볍게 줄여주고 긴장을 풀어준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인 장기를 정확하게 찾아내서 침이든 한약이든 그 문제를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관리 방법도 뭔가를 이렇게 용을 쓰고 신경 쓴 것보다는 이완시키고 발산시킨 쪽으로 가져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쇠약형 당뇨는요, 반대로 아까 말한 적게 먹고 운동하세요 라는 관리법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몸이 나빠집니다. 약을 먹고 운동 관리해도 혈당이 안 떨어지는 게 바로 이런 케이스인데요. 너무 적게 드시게 되면 오히려 기운이 더 빠지고 혈당의 변동이 오히려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식사를 잘 드셔야 하는데요. 탄수화물보다는 혈당 부담이 적은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을 충분히 드시면서 기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운동도 무리하게 하기보다는 가볍게 시작해서 기력이 붙는 강도에 맞춰서 천천히 운동 강도도 올리시는 게 낫겠습니다. 세 번째, 열형 당뇨는 말 그대로 몸에 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열을 치료해내야 합니다. 시원한 성질의 약재를 사용하고 혈자리를 활용해서 특정 장기에 있는 열을 빨리빨리 빼주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체액이 솟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 이것을 보충해서 수분과 체액을 회복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야 몸이 안정되고 체중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다시 천천히 회복되고 다른 증상들, 혈당도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누적형 당뇨병은 운동량과 활동량이 필요한 게 맞습니다. 다만 단순히 적게 먹고 운동을 많이 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몸에 쌓인 지방이나 노폐물을 순환시키는 대사력을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챙겨야 결국 이 당뇨가 치료가 되겠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혈당이 높은데 당뇨에 좋은 처방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물으실 때가 많은데 사실 저는 딱 말씀드릴 만한 처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로 혈당이 올라가는지를 모르면 쓸 약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원인을 모르면 저도 약을 못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모두에게 공통으로 좋은 처방은 애시당초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이 한의원에 처음 오시면 진료 시간을 길게 잡고 몸을 자세히 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세밀하게 진단해서 몸을 보고 원인을 찾아야, 그리고 그 원인이 보여야 그걸 치료한 약을 쓸 수 있고 그래야 당뇨 걸리기 이전의 몸으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병에서는 이렇게 혈당을 올린 원인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원인에 따라서 유형을 나눠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내가 어떤 유형인지 정확히 알아야 그 부분을 해결하고 그래야 혈당도 떨어지고 합병증도 막을 수 있고 약 없이 혈당이 안정되는 당뇨 이전의 몸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당뇨를 유형별로 어떻게 치료하는지 이 영상에서 자세히 공개를 해드렸으니까요. 궁금하신 분께서는 오른쪽 위를 클릭해서 영상을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만약 당뇨 치료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께서는 댓글에 제 블로그 글을 더 읽어보셔도 좋고 아니면 번호로 직접 연락 주셔도 좋겠습니다. 모든 당뇨 치료는 제가 한 분 한 분 직접 뵙고 진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당뇨 완치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한수 배우는 당뇨 김한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